역시 관상은 과학이다. 기생 오래비가 진짜 생겨가지고 메일을 읽고 왜 답장을 안 하나요? 이제 욕을 붙이기 시작했어. 네, 안녕하세요, 민군입니다. 오늘도 피디님께서 Q&A를 잔뜩 모아주셔가지고 오랜만에 Q&A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명은 어떻게 만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상품명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쵸, 이거는 앞선 거랑 비슷한데 꼼꼼하면 꼼꼼할수록 물론 좋지만 적당히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보고, 여기 나오시는 분들 저랑 똑같이 합니다. 딱 제 수준으로 하고 있어서 불필요한 거 빼고 딱 랜덤으로 키워드 유플랫을 붙이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엄청 고민 안 하셔도 저는 된다고 보고, 이분들이야 이제 막 5만 개 풀린 스토어가 많아져서 이제 안정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꾸준히만 하면 된다. 며칠 전에 제가 사용하려고 거의 동일한 프로그램, 좀 더 기능이 많은 쿠몽에서 15만원 주고 개발 의뢰해서 이제 막 사용 중인데, 민구님은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막 풀고 계셨군요. 이거. 그쵸. 이게 약간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이거를 무료로 했더니 또 막히기도 하고, 오직 이것만을 그냥 원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좀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약간 그렇긴 해서, 그래서 약간 멤버십 제한도 두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지만 항상 기준은 그건 것 같습니다. 좀 매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그래도 셀링 좀 제대로 하시려는 분들에게 좀 최대한 이게 좀 드리자, 이게 제 목표니까 한번 계속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자가 여러 개면 세무사비 많이 나가지 않나요? 대부분 사업자당으로 봤던데. 그쵸, 모든 사업자를 다 세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많이 들 거고요. 저처럼 일부만 맡기면 그래도 많이 들지 않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매출이 그래도 막 작년 기준으로는 한 40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됐을 경우는 메인 사업자들을 맡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요즘 앱들이 너무 좋아요. 최근에 뭐 제가 광고한 세이브텍스 다이렉트라던가 뭐 아니면 부가세도 막 3.3부터 해가지고, 부가세 신고도 사실 비용 저렴하게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심지어 셀프로 하는 것도 홈택스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혼자 한번 해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무사에서도 어지간하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조사했을 때 그분들도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과가 있어야 되니까 물어뜯을 만한 게 있을 정도로 포동포동해지면 물어뜯거든요. 그러니까 좀 너무 규모가 크지 않을 때는 좀 이런 말 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크게 좀 이렇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신고하시면 된다. 오픈마켓에 있는 자료 그대로만 신고하시면 되고, 내가 매입 금액 그대로 카드랑 계산서 받은 것만 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넘어갈 겁니다. 제가 원하던 프로그램이에요. 2년 전부터 민구님 영상 보고 배우면서 온라인몰 운영했는데, 지금은 스스 빅파워 1개, 파워 2개, 색삭 1개 운영 중입니다. 와, 총 4개나 운영 중이시네요. 처음보다 많이 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많은 도움 될 것 같아요. 오, 지금 단계가 2년 됐으니까 요런 거에 관심 가지실 때요. 개발이라던가 내 전략은 이제 이렇게 좀 정립이 됐는데 이걸 프로그램화 못할까, 그런 거 고민하시면서 성장하시는 단계인 것 같아서 저보다 더 크게 성장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영상 보다가 생각난 게 있는데요. 대량 크롤링했다가 재고 품절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재고를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해도 품절 문제는 생길 듯한데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나중 얘기긴 한데, 그러면 크롤링이 됐다면 체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정보를 가져왔으면 그 정보를 다음날 다시 가져와서 비교를 하면 체크인 거고, 다시 가져오기만 해서 이전 거랑 엑셀로 비교해도 되고요. 변화된 게 있는 걸 그냥 출력만 하면 결국 그게 체크기거든요. 크롤링을 할 수 있으면 체크기도 만들 수 있다. 그거는 차차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35분짜리를 멈췄다가 따라하고 1시간 걸렸지만 뿌듯하네요. 오, 1시간이면 빨리 하신 겁니다. 도매 사이트에 robots.txt를 쳤더니 disallow 슬러시 API라고 써있는 쪽은 API로, 즉 파이썬으로 긁어가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그건 아니고요. API라는 또 폴더가 따로 있을 확률이 높아요. 보통 도매 사이트가 API라는 규격을 통해서 도매 사이트 정보를 오픈을 많이 해놓거든요. 도매국도 그렇고 오너클랜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곳에 그냥 허용되지 않았는데 접근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보여서 그 도매 사이트는 그냥 하셔도 무난할 것 같고, 저희가 하는 방식이 크롤링이 API를 쓰는 방식이 아닙니다. API가 없는 곳을 쓰는 거다 보니까 API는 당연히 허용이 되는 키값들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이거는 걱정 안 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못 따라가고 있지만 이 컨텐츠는 너무나 좋고 민구님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기회가 되면 오프라인 교육도 정말 꼭 한번 듣고 싶네요. 더욱더 번창하시길 빕니다. PD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하나 있는데, 대량 등록 시 원가가 100원도 안 되는 제품들은 포인트나 할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같은 도메모래 솔루션에서 따로 관리하기도 그렇고 상세 페이지도 바꾸기 그렇고 적자가 나서 PD님 다음번에 질문 채택해주세요. 채택이 되신 것 같고 100원도 안 되는 제품은 저는 사실 판매가 공식 자체가 100원도 안 되더라도 막 500원씩 더해서 팔아요. 이런 할인율을 주기 위해서. 판매가를 더 높이면 됩니다. 어지간한 솔루션들이 기본적으로 얼마를 곱해라 이런 설정들은 있을 거고 곱한 값에다가 얼마를 더하는 설정들도 있을 겁니다. 그 값을 좀 올리셔가지고 할인율 주고서라도 팔리게끔 하시면 됩니다. 구독하고 열심히 질문도 하고 영상도 업데이트되면 바로바로 보는 구독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민구님은 혹시 스마트 스토어에 단일 옵션 상품만 등록하시나요? 사업 1년 차인데 저에게도 태클이 들어와서 너무 당황했네요. 아직도 처리 중이고요.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상품을 노출 안 시키고 수정하라고 신고 들어왔다고 제재하더라고요. 상품명 위반이라면서 도무지 어떤 단어가 잘못됐는지 한참 고심 끝에 수정해서 복원 요청했는데 다음날 또 수정하라고만 해서 고객센터 물어보니 옵션이 여러 개인 상품은 첫 번째 옵션에 상품명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지도 바꿔라 하고 난감하더라고요. 마치 대학 교수가 초등학생한테 문제 풀어보고 틀렸다 다시 풀어라 만 하는 느낌이랄까? 나름 키워드 분석해서 하나의 키워드에 제 상품들이 상위에 도배가 된 상황이라 진짜 누가 신고를 한 건지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재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단일 상품만 파는 게 차라리 맞는 걸까요? 우선은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 걸 적어주셨으니까 누군가 신고한 게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그래서 사실 제가 가공을 완벽하게 하지 않고 대량으로 하고 있어요. 누군가 제 스토어를 보면 이게 왜 잘 팔리지라는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게 제 전략이라서 너무 완벽하면 오히려 갖다 쓰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이렇게 신고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저는 대량 등록을 하고 있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공지사항에 한 1년 전에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상품명에는 첫 번째 옵션에 관한 내용만 나와야 된다. 예를 들어 농심 라면 모음전 한 다음에 첫 번째 신라면, 두 번째 짜파구리, 세 번째 안성탕면이면 첫 번째 옵션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면만 상품명에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넣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상품명 규정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거를 이분은 다른 셀러가 악용을 해서 이분을 신고를 한 거죠. 이미지도 동일합니다. 첫 번째 옵션만 나와야 된다. 이런 게 있으니까 악용한 거라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위 노출되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상품명 변화 없이 전략에 맞게끔 첫 번째 옵션을 제일 노출이 잘 되는 키워드랑 매칭이 되게 바꿔서 버텨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품이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들어오는 견제니까요. 이런 거에서 에이 때려치지 뭐 이러지 마시고 때려칠 거면 차라리 저처럼 그냥 확 돌아서시고 이게 아까우니까 견뎌내야 돼요. 너네가 아무리 해봐라 내가 살아남지. 이런 마인드로 계속 변화하시면서 규정 지키면서 살아남으시면 그들이 언젠가 또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오늘 다이소에서 우연하게 처음 뵙는데 인사를 하니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사업 번창. 맞아요. 이분 심지어 제가 명함도 있어서 연락드려야 되는데 이게 뭐랄까 제가 내성적이라 그런가? 명함을 받고 이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연락하는 것도 뭔가 민망해서 지금 그래서 명함에 메일로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또 봤으니까 제가 메일로 꼭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이소는 처음이에요. 합정역은 제가 사무실이 있어서 여기 근처에서 많이 알아보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롯데몰 다이소인데 거기가 좀 커가지고 심지어 필요한 거 사러 가기도 했고 다이소는 심지어 제가 시장 조사하기 너무 좋아하는 곳이라 와 이런 것도 파는구나 이런 아이템도 있구나 한번 둘러보면 너무 재밌거든요. 가격도 보고 그래서 자주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팍 잡아 갑자기 이렇게 뭐 옷도 안 입었단 말이에요. 추리닝 입고 갔는데 갑자기 민군 사장님이시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방 핸드폰이 없었나 해가지고 제가 명함 주시면 남겨드릴게요 해서 명함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상호를 당연히 밝히면 안 되니까 제가 꼭 메일로 인사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또 재미난 게 있으니까 만 개의 상품을 다른 사업자에 뿌릴 때 썸네일과 상품명 재가공을 해야 매출이 나오나요? 다른 사업자에 뿌릴 때 그대로 해도 매출은 나긴 해요. 더 나긴 하는데 기왕이면 바꾸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키워드를 랜덤으로 순환하거나 다른 걸 붙이거나 이런 전략을 많이 하죠. 다음은 부모님 댁으로 추가 사업자 내려고 했는데 일산 쪽 담당 부서에서 컷했어요. 국가에서 이제부터 사업자는 상가 건물로 해야 한다고 공지를 내렸다네요. 이거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이나 건기식이나 이제 건기식도 좀 풀렸는데 그거 할 때는 이제 건축물 대장도 확인한 적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인터넷 판매, 집에서 판매하는 거는 되거든요. 업종을 한번 보시고 도소매 전자상거래업인데도 안 된다고 했으면 저는 오히려 좀 알아보고 이게 함부로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떠들면 안 되지만 이거는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요즘 집에서 앱 만들고 하시는 분도 많고 프리랜서도 많고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도 사업자 집에서 내고 할 건데 업종을 한번 보시고 체크해 보시면 도소매의 전자상거래는 장소 무관하게 다 됩니다. 제조업이 아닌 이상. 근데 의료기기 판매업은 안 돼요. 제가 이종 건축 그거 근린상가 요런 거 규칙이 있더라고요. 스마트 스토어 이제 입문했는데 프로그램상 상품명이랑 키워드랑 차이가 뭔가요? 키워드 뽑아서 만드는 게 상품명 아닌가요? 아, 프로그램으로 바로 등록을 시도하신 것 같은데 프로그램마다 다르긴 한데 키워드 그런 유플랫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유플랫이라면 키워드에서 랜덤으로 상품명에 붙여라 이런 설정을 사용자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 다른 프로그램은 그 키워드가 상품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쿠팡 같은 경우는 검색어를 넣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품명과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살다 보니 선생님도 해보고 서프라이즈 개 닮았어요. 이거 어릴 때 들었었는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에서 이제 막 카페 엄청 잘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베트남 가면 한번 만나 뵐 수 있지 않을까? 상품을 모은다는 게 상품 가공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대량 등록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가공하는지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요? 저는 대량 등록만 하고 있어요. 3월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2개월 동안 매출 200만 원 정도인데 가공을 해야 매출이 증가할까요? 대량 등록만 한다는 거 보니까 우리 진 대표님 인터뷰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분께서 지금 딱 이렇게 하다가 제 방식으로 틀어서 이렇게 간 거니까 가공이라는 게 단순히 대량 등록한 게 아니라 내가 대량 등록하는 제품들을 다 손을 댄다는 겁니다. 노가다예요, 노가다.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했을 때 매출이 더 나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앞선 질문처럼 뭔가 완벽한 상품명을 만든다기보다 완벽하게 가공, 아예 가공 안 하는 거 중간 정도의 가공을 해서 등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경조사비 현금으로 보통 많이들 내는데 얼마를 내었는지 어떻게 증명을 하나요? 보통 증명 같은 경우는 이제 청첩장이나 카톡으로 온 것들을 저는 자료로 준비해 놓고 맥시멈 20만 원까지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얼마 냈는지 일단은 솔직히 말하면 양심에 맡기는 거고요. 조사가 들어왔을 때 당연히 계좌이체 내역이라던가 그런 걸 내겠죠. 그래서 인정해 주는 건 그래서 누군가는 만약에 맥시멈을 100만 원, 1000만 원 해놓으면 그렇게 또 경조사비 비용 처리를 할 거니까 말이 안 돼서 나라에서 잘못 신고하는 것까지도 약간은 살짝 봐주는 것도 고려해서 맥시멈이 20만 원입니다. 실제 현금 뽑아서 갔다고 하면은 막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한도를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경조사비에 저는 한 30만 원 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10만 원 마이너스 돼서 저는 인정받는 거죠. 건기식이나 상하, 화장품은 사업마다 허가나 등록 교육 받아야 하나요? 건기식은 사업자마다 내야 되고요. 화장품은 근데 위탁이면 안 내셔도 됩니다. 건기식은 사업자마다 내야 돼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수동 등록, 엑셀 등록, 무료 솔루션, 유료 솔루션 각각 가공 실력은 제외하고 노출 자체에 영향이 있나요? 솔루션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수동 등록과 동일한 솔루션을 찾아서 사용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어떤 솔루션은 수동에 있는 게 빠져 있기 때문에 노출에 영향을 끼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 등록에 입력할 수 있는 모든 항목이 지원되는 솔루션을 찾으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솔루션이 그 수동 등록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줄 테니까요. 착불비는 택배사에 부가세 내고 영수증 받으라고 하던데 어떻게 처리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이건 제가 알아보니까 말씀드렸죠. 택배 송장 자체가 간이 영수증과 동일한 효과가 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착불 올 때 얼마를 내나요? 제가 내는 건 대부분 이번에 정리해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착불 영수증으로 받은 게 한 200만 원? 200 몇십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2,5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6,000원 이렇습니다. 많아봤자 10,000원이에요. 경동 이런 것들. 간이 영수증은 3만 원까지 경비 처리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뭐 식당이나 뭐 명함 인쇄하러 가서 영수증 수수하면 계산선 안 되고 간이 영수증 툭 주는 거 있거든요. 그걸로도 3만 원까지는 경비 처리가 돼서 착불비가 3만 원이 넘지 않는 건 송장 자체에 보면 착불 3,000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걸 모아서 저는 5년간 보관을 하고 있고 보관하기 힘들면 사진으로 찍어서 사진 파일로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세무사에 제출할 땐 그냥 총 금액만으로 비용 처리했다 이렇게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내고 영수증 받으라고 하는 건 약간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실 것 같아요. 착불비 그냥 내고 그 송장 자체가 간이 영수증 효과가 있습니다. 3만 원 넘으면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판매처가 너무 많은데 거래처 등록이 안 되는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나한테 맞는 걸 개발해야 하나요? 거래처 등록이 안 되는 프로그램이 많다. 거래처 등록이 안 돼. 판매자, 뭐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하는 토스라던가 뭐 올웨이즈 이런 곳인 것 같은데 그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지원되는 솔루션을 찾거나 혹은 두 번째 내가 만들거나 잔머리를 쓰자면 플레이오토 같은 경우는 사실 연동이 제일 잘 되지만 여기 제품을 특정 뭘로 연동하는 건 제일 잘 돼 있으니까 이렇게 연동한 다음에 다른 솔루션으로 활용한다던가 연동시킨 다음에 내가 수동 관리한다던가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 자체 개발도 되고 아니면은 좀 기다렸다가 오픈했을 때 등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품 DB를 어떻게 1만에서 5만 개까지 몇 달 만에 만드시나요? 상품명 카테고리 썸네일 작업 하루 종일 하면 100개 하면 등골 휘던데 100개 하시면 등골 휘는 게 맞고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 하시다 보면 속도도 좀 늘고요. 이분들은 당연히 직원들도 있습니다. 직원들도 있다 보니까 본인 하시던 대로 매뉴얼화를 잘해가지고 직원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니까 이렇게 속도가 나고 저도 그렇죠. 혼자 하다가 이제 팀장님이 생겼으니까 팀장님이 매월 막 신상 정리해서 알바분들 통해서 이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것만 제가 마지막에 체크하고 등록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갖고 저도 운영을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100개 정도 하시면 충분히 잘 하고 계신 거니까 차곡차곡 쌓아가세요. 쿠팡은 상표가 있어도 자기네는 상관없다고 통보받았어요. 제 상표인데도요. 이거는 설명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상표 활용법에 대해서 약간 팁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공식적으로 말해도 되나? 이게 사실 같은 제품이지만 내 상표 그러니까 같지 않다라고 설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혹시 비공개 라이브 이런 거 하면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량으로 하고 하루 한두 개 짬짬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주말 빼고 한 달에 20-30개는 나오겠네요. 오, 맞습니다. 그냥 꾸준히만 하면 꼼꼼히 하면 더 잘 납니다. 진짜 대량으로 하고 나서 하루 두 개씩 꼼꼼하게 손보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이 분야는 지치지 않고 계속 하는 사람이 계속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돈 벌어서 지쳤으면 다른 거 하셔도 되고 저처럼 제조 막 이런 거 해보셔도 되는 거라고 봅니다. 군민님, 상품 순환할 때 같은 상품을 지우고 바로 올려도 순환의 의미가 있나요? 지옥션의 경우 3개월이 지나면 노출이 안 된다고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저도 지옥션 주문이 4개월 지나가니 엄청 줄어서요. 순환의 의미가 있죠. 신상품이 노출이 더 잘 되는 거는 체감이 되긴 해요. 그리고 지옥션은 3개월 지나면 네이버 쇼핑 노출은 안 되는데 오래된 제품이 지옥션 내부에서 노출이 잘 돼가지고 오히려 더 오래 두시면 매출이 쫙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 일기분들 이제 1억 넘으시는 분들 인터뷰하신 거 보면 좋아하는 마켓이 톡스토어, 지옥션이에요. 신기하죠. 오래된 셀러분 저도 그렇거든요. 오래된 셀러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요즘 갑자기 톡스토어가 들어온다랑 지옥션이 좋다 이거거든요. 오래될수록 지옥션이 자리 잡을수록 잘 되니까 좀 스트레스 받으시더라도 좀 내버려 두시면 좀 오를 수 있으니까 다른 마켓을 차라리 한번 갈아엎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무료 솔루션에서 유료 솔루션으로 넘어가려는데 많은 분들이 상품 관리는 이셀러스, 배송 관리는 풀토나 샵모아 등의 다른 솔루션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시도해보니 API가 솔루션당 하나당 발급이 되어 여러 솔루션을 동시에 쓸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저도 실제로 풀토 이셀러스 쓸 때 막 번갈아 가면서 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하나씩 다 써보고 내 전략과는 어떤 게 가장 맞는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결국 얘로만 쓸 거야. 혹은 한 달에 한 번 얘로 바꿀 거야. 이런 전략까지도 본인의 전략이니까 바꾸셔야 되고 API를 활용하지 않는 솔루션과 결합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 간만에 이제 이메일로 칭찬을 들어가지고 이분과의 에피소드를 Q&A에 한번 넣고 싶었습니다. 이분이 제 영상을 그래도 보시지 않을까 해서 역시 관상은 과학이다. 기생 오래비같이 잘생겨가지고 쥐새끼같이 숨어있다가 자기한테 돈 되는 거 있을 때만 빼꼼히 쳐 기어나오네. 구역질 나는 사기꾼. 이메일이 와서 이분께는 사실 제가 막 응대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회신을 드렸는데 요 사건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분께서 원래는 문의 메일이 하나 왔었어요. 근데 메일을 읽고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하루 뒤인가 이틀 뒤인가 그래서 늦게 답변을 드렸어요. 답변 드린 건 보낸 메일 하면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혹시나 답변 안 보냈나 해서 봤더니 보냈어요. 근데 이분께서 제 추측이에요.
연세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일함을 착착착 넘어가서 안 보신 건지 다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을 읽고 왜 답장을 안 하나요? 이제 욕을 붙이시기 시작했어. 무시하나요? 해서 갑자기 욕설을 막 엄청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욕을 먹었다. 이거는 이제 제일 순화된 거고요. 그 전에 가시면 와 쌍욕이 있어서. 근데 이런 분이 셀러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강의 절대 듣지 마시고 힘듭니다. 그냥 안 들으셔도 되니 꾸준히 하세요라고 했는데 Q&A는 아니지만 질문 온 거에 답변을 드렸는데 이런 욕을 먹어서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도 그걸 좀 기대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는 답장을 왜 안 했어? 했는데 제가 답장을 했거든요. 그 사실을 알면 얼마나 민망할까.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뭔가 어린 마음에 누군가를 욕하거나 했을 때 그게 사실이 아닐 때 오는 그 민망함. 그걸 언젠간 아시지 않을까 해서. 근데 셀러 하실 때도 이렇게 욱하시면 소비자에게 굉장히 안 좋은 셀러가 될 것 같아서 셀링 하시는 분 같던데 좀 자제하시면서 하시면 잘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도 Q&A와 강력한 오랜만에 온 욕설. 한 6개 받은 것 같아. 뭐 집안 대대로 욕을 먹어서 오래 살 것 같은데 칭찬 너무 감사하고 Q&A 주신 분들도 다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